자동차 디자인 클래스 5차 시 구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자, 후륜 구동 방식은 엔진이 앞바퀴 중심축에 탑재되어 있고, 이 엔진이 변속기에 연결되고, 변속기에 연결된 프로펠러 샤프트가 뒤쪽에 차동 기어와 함께 구동축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엔진이 회전되면 뒷바퀴를 회전시키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이 그림은 뭐 정확히 후륜구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거보다 좀 개선되거나 더 발전된 형태이긴 합니다. 이쪽에 지금 샤프트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떼놓고 보자고요. 후륜구동 이제 방식이 뭐 무게 배분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후륜구동은 뭐 그런 이제 무게 배분 보다는 어떤 주행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후륜구동 방식에는 예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이제 BH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을 거의 베이스로 해서 후륜구동이 먼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용차에서는 그 후륜구동 차가 현대자동차에서는 많이 없거든요. 현재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모든 차량이 이제 전륜구동으로 가고 있고, 애초에 이제 전륜구동 베이스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쪽에 뭐 전략 모델로서 당시에 제네시스 BH를 후륜구동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차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승차감 면에서는 좀 약간 푹신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BH 그 다음에 DH로 와서도 이 후륜구동 모델이 있는데 이 차는 이제 H-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후륜구동 차도 있지만 사륜구동 모델도 존재합니다. 약간 요건 이제 DH는 사륜구동하고 이륜구동하고 두 가지 이제 분류가 되는데 좀 이게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어요. 이게 뭔가 조금 바퀴 회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라서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르는 부분인데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DH가 나왔었습니다. G80으로 가면서는 이 제네시스 DH가 G80으로 갔잖아요. G80으로 가면서는 거의 후륜구동은 이제 나오지 않고 이제 사륜구동으로 나오고 또 소비자들이 후륜구동보다는 사륜구동을 많이 선택을 할 겁니다. 인식이 뭐 눈길, 빗길, 뭐 미끄러운 노면에서 좀 좋다,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행 중에 그게 간섭을 하고 그 구동의 배분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무조건 사륜구동이다라고 해서 뭐 안정성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잖아요. 뭐 VDC라든지 ESC라든지 ECS라고 하네, ECS.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보완이 되는데 뭐 사륜구동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끄럼을 보완할 수 있다. 뭐 그것은 좀 많은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자동차의 K900 역시 후륜구동 차입니다. 거의 이제 플랫폼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휠베이스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플랫폼 면에서는 제네시스 DH 혹은 BH와 뭐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이 현대차, 기아차는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플랫폼은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떤 이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플랫폼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좀 좋죠. 바디만 바꾸고 뭐 차는 뭐 똑같고 엔진도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자, BMW는 거의 이제 모든 차량이 후륜구동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후륜구동에서 파생이 돼서 사륜구동, 그러니까 엑스드라이브라고 배지를 달고 있죠. 그래서 BMW 5 시리즈는 후륜구동 모델도 있고 또 사륜구동 모델도 있습니다. 3 시리즈, 7 시리즈, M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M 시리즈는 엑스드라이브보다는 후륜구동 차가 더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히려 차를 이렇게 미끄러뜨려서 어떤 이제 오버스티어를 만들거나 뭐 그러는데 사륜구동에 개입을 하는 것보다 바퀴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게 더
운전의 재미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일반 공도에서 그런 주행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드리프트를 한다는 얘기인데 드리프트 하려면은 일반 도로에서는 좀 위험하고 뭐 야간에 이렇게 막 차 없는 데서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서킷에서 이런 차 타고 다닐 정도면은 뭐 서킷을 충분히 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M 시리즈를 타면은 서킷에서 그렇게 타야 되는 거지 일반 도로에서는 그런 거를 좀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X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배지가 X 드라이브 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5 시리즈지만 X 드라이브 배지를 달고 있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륜구동이냐 아니냐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데 X 드라이브 배지만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후륜구동인데 배지를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분하려면 아래 하부에 들어가서 앞바퀴에 구동축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는데 후륜 구동인 차량은 앞바퀴에 그 서스펜션만 있고 구동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엔진이 달려 있어도 가운데는 좀 비어 있어요. 그런 걸로 구분하면 되겠고 바퀴를 살짝 돌려가지고 안을 확인해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BMW 또 마찬가지로 벤츠의 모든 차량들이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파생돼서 사륜 구동 모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륜 구동을 먼저 만들 거면은 그냥 사륜 구동만 만들지 거기다가 뭐 후륜 구동만 따로 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후륜 구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사륜 구동을 위해 필요한 부품들을 적용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E 클래스, 뭐 C 클래스, S 클래스, 또 CL 클래스, SL 클래스 이런 것들도 후륜구동 베이스이고요. 이 벤츠에서는 그 포매틱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을 포매틱 배지가 사륜구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벤츠는 뭐 배지만 다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달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X 드라이브는 배지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포매틱은 낱개로 되어 있잖아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뗄 수가 있어가지고 좀 번거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니 뭐 굳이 뭐 이런 차 타는데 굳이 뭐 사륜이나 일륜이냐 그거를 뭐 굳이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가 좀 더 소비자층이 젊은 층이라서 그런 거 좀 보여주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벤츠는 뭐 벤츠도 물론 젊은 소비자가 많지만 또 약간 이제 디자인이나 스타일적으로 점잖은 그런 느낌이라서 BMW보다는 그런 이제 튜닝이 되는 차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려함보다는 좀 정숙함 뭐 그런 것들이 컨셉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BMW는 뭐 M 시리즈에서 보듯이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됐다면 벤츠에서도 AMG가 있지만 AMG는 뭐 그렇다고 막 이것저것 붙여놓진 않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륜 구동 방식이 있는데, 전륜은 앞바퀴만 구동하는 방식이죠. 엔진이 앞에 있고, 앞바퀴를 구동하는 방식이라서, 이게 이제 실내 공간을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뭐, 자동차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이 강조되는 시기부터는 이 캐포드 방식을 적용을 해서 특히 현대 기아 자동차가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한 거죠. 그렇지만 이 무게 배분이 앞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고속 주행 성능에서는 좀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간적인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뭐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자, 이 차는 뭐 해치백 형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대부분의 그 현대 기아 자동차들 몇 가지 이제 자동차들이 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전륜 구동이 사실 좀 실용적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무게 배분이 앞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뒤쪽에 좌석 밑에 그 연료 탱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연료를 가득 집어넣으면 핸들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파워 스티어링 방식이고, MDPS인 경우에는 별로 체감은 못 느끼지만 무게가 뒤쪽으로 무거워지는 만큼 중심이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눌려 있다가 또 들리니까 앞바퀴에 들어가는 압력이 좀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핸들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뭐 투싼도 전륜구동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대부분 전륜구동 베이스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네시스 BH가 이제 후륜구동으로 처음에 나온 거고, 그거는 이제 전륜이 없어요. 오로지 후륜만 있고, DH로 가면서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 모델이 나온 건데, 현대자동차의 대부분의 모델 중에 사륜구동이 있는 모델은 전륜구동 베이스에서 사륜구동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옵션을 보면은 전륜구동이 있고 후륜구동이 있는데, 이 차 투싼의 이륜은 전륜구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산타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세단 모델인 뭐 소나타라든지 아반떼, 뭐 아이서티, 그런 이제 소형차 대부분 전륜구동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가 있는데, 이 차도 사륜구동 4WD라는 배지가 있죠. 이 차도 사륜구동 모델이 있지만 전륜구동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그 사륜구동을 만들 때 그 실내에 그 뒷좌석 가운데에 센터 터널을 얼마만큼 올리느냐, 그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 확실한 것은 이렇게 쉐보레에서 나온 트레일 블레이저가 있죠. 그 차도 이제 전륜구동 베이스에서 이 후륜구동 모델도 있는데, 그 차는 이제 후륜구동인 경우에는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데, 전륜구동 모델인 경우에는 센터 터널이 없어요. 그냥 평평해요. 그렇게 디자인을 좀 달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K5도 이제 전륜구동 모델이고, 이 차는 소나타에 마찬가지로 전륜구동 모델만 있죠. 뭐 대부분 승용 세단은 사륜구동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로 가면은 좀 다르죠. 여기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G70이나 G80, G90 이런 모델들이 사륜구동 모델로 들어가죠. 제네시스에서는 전륜구동은 안 만들고 후륜도 이제 없습니다. 거의 라인업이 이제 사륜구동으로만 배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우디의 차량들도 거진 대부분의 차량이 전륜 구동 기반입니다. A6도 마찬가지고, 또 뭐 A3, 뭐 이런 차들 베이스가 전륜 구동 기반이에요. A4도 있습니다. A4도 전륜 구동 기반이고, 벽드로가 들어가면 이것은 사륜 구동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전륜 구동 기반에서 쿼트로라는 그 사륜 구동 배지를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륜 구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 A 클래스. 자, 이거는 벤츠는 후륜 구동을 많이 만들지만 A 클래스는 그 세단으로 가면서 A 클래스가 세단도 있고 또 해치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세단으로 가면서 뭐 세단도 마찬가지고 해치백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륜 구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실용성을 강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BMW 1 시리즈 이것도 전륜 구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차는 뭐 아무리 BMW라도 뒤에 이제 해치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이제 차동 기어라든지 구동 장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요, 사실. 왜냐면 트렁크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연료 탱크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이아웃적인 측면에서 후륜 구동을 만들기에는, 또 실내도 워낙에 이제 소형차인데다가 그 센터 터널까지 올라오면 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BMW에서 나온 전륜 구동 차량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여튼 그 자동차가 어떤 이제 브랜드에서 주로 그 컨셉을 가지고 있던 그 모델에서 좀 더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쟁 시대잖아요. 자동차 브랜드도 많은데 차는 앞으로 더 많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뭐 다양한 이제 차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네임 밸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BMW나 벤츠를 타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형차,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차라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겠다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어서 이런 차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 미드십 엔진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이 차는 뭐 많이 없어요. 뭐 일반 대중적인 차라기보다는 거의 뭐 상류층의 뭐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뭐 그냥 취미 생활로 운전을 하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이런 차는 일반 사람들이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SLS AMG, 이 차는 그 포뮬러 1의 공식 그 세이프티 카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 차가 모델이 또 새로 나올 때마다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또 걸윙 도어잖아요. 도어가 위로 열리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이 차가 원래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런 스포츠카 만들던 회사는 아니었는데,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쓰레기 차였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던 자동차는 2차 세계대전, 뭐 하여튼 독일이 어떤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 때문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자면 뭐 우리나라는 이게 쓰레기 그 수거 차가 사실 그 친환경적이거나 혹은 인간 지향적인 그런 자동차는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많이 쓰레기를 싣기 위한 자동차인데, 이 독일에서 만드는 이 쓰레기 수거 자동차는 굉장히 인간 지향적이고 안전하고 그런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사람이 중심인 거지 쓰레기를 많이 수집하는 게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 철학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쓰레기 수집 차량을 국내 상용차가 만들고 있지만 그 인간을 배려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디자인 논문을 쓰면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BMW의 G4가 있습니다. 이 차도 미드십 엔진 리어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 본닛을 보면은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 거의 지금 벨트 라인의 위치가 뭐 캐릭터 라인이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벨트 라인으로부터 이 후드의 라인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이 차가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게 앞쪽으로 오기에는 이게 후드에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약간 엔진이 앞바퀴 중심보다는 뒤쪽에 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찌 바이퍼도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도 앞쪽이 이렇게 곡선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앞쪽에다가 어떤 이제 엔진의 형상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쪽에다가 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뒤쪽으로 엔진을 보내놓고 트랜스미션을 앞에 두거나 해서, 혹은 이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겠죠. 트랜스미션이 들어가서 후륜 구동 방식으로 가는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라인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뭐 진짜 독창적인 그런, 항상 새로운 모델이 나오더라도 이 바이퍼는 계속 그 비슷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헤리티지를 이어갈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뒤쪽까지 굳이 배기관을 두지 않고 이 사이드로 배기관을 내서 어떤 이제 배기의 효율을 굉장히 높인 그런 디자인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배기가 길면은 그만큼 압력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점을 좀 공학적인 해석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론트 엔진 사륜구동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엔진의 배치가 상당히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트랜스미션과 이 배치를 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는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V 형식이라고 거의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 크랭크 축이 들어가고 이 회전이 변속기를 회전시켜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돌리고 또 앞쪽으로 다시 이렇게 샤프트가 들어가서 앞바퀴도 구동시키는 그 사륜구동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었던 그 사진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우디 차량인데 아우디 이제 꽈트로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인터쿨러입니다. 그러니까 터보에 인테이크로 들어가는 그 공기에 열을 식혀주기 위한 인터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그 개발 컨셉 자체가 프론트 엔진 사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뭐 후륜구동 베이스가 아니라 사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벤틀리 컨티넨탈 GT 이것도 이제 사륜구동 방식이고요. 그리고 G90도 사륜구동이 나오죠. 후륜구동은 안 나올 겁니다. 드네시스에서 뭐 굳이 후륜구동을 만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선택을 다 사륜을 하기 때문에 사륜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에쿠스가 있었는데 에쿠스는 후륜구동입니다. 사륜은 없. 첫 번째 모델은 전륜구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후륜구동입니다. 두 번째 모델부터 후륜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리어 엔진 그리고 리어 휠 드라이브입니다. 리어 엔진 후륜구동 방식. 자, 이거는 거의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차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르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보이는 자동차는 포르쉐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형태를 이제 보시면 이거는 뭐 여기도 이제 포르쉐마다도 약간씩 다르긴 해요. 여기에 약간의 이제 좀 공간이 있긴 해요. 그리고 엔진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미션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 미션은 그러니까 기어 변속을 하기 위한 이제 미션이고 여기 안에가 조금 복잡하겠죠. 일렬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뭐 미션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갔다가 여기서 회전을 하고 여기서 변속이 이루어지면서도 이게 돌아가서 출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은 여기 있어요. 미드십이라고 보기에는 이 차 그 전장이 짧기 때문에 뭐 미드십이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리어에 가까운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쉐 911도 있고 그리고 뭐 카레라이스 이런 것들이 엔진이 이제 뒤에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쉐에서도 후륜 구동으로 베이스를 하지만 이게 이제 차가 들어가면은 이제 사륜 구동 모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어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가 베이스고 거기에 이제 사륜 구동 앞에 프로펠러 샤프트를 이어서 앞바퀴도 구동하는 방식으로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십 엔진 후륜 구동 방식. 그러니까 미드십은 약간 엔진이 중앙으로 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 면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엔진을 가운데로 오게 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그런 차량이 되겠죠. 이 차는 거의 뭐 슈퍼카라고 볼 수 있는 R8입니다. R8. 이 차는 이제 미드십 엔진 후륜 구동 방식이고 전륜은 구동이 안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쿼터 뷰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RWD라고 아예 차 이름을 지었습니다. RW는 리어 휠 드라이브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차들도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시안. 이 차도 이게 H 포인트가 낮기 때문에 앞에까지 뭐 프로펠러 샤프트를 지나가게 하면은 손해를 많이 보겠죠. 간혹 가다가 뭐 영상을 보면은 이게 속도를 제어할 수가 없어서 미끄러져 가지고 막 사고가 나는 그런 영상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벤타도르도 있죠. 아벤타도르. 미드십 엔진의 후륜 구동 방식입니다. 엔진이 거의 막 여기 이렇게 이쪽에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륜 모델이 있었잖아요. 사륜 모델. 사륜 구동 방식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사륜이 있고 또 상시 사륜, 상시 구동 제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선택 사륜은 2륜으로 했다가 4륜으로 했다가 그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식으로 아예 기어가 체결되는 방식이 있고 슬립 조인트처럼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구동력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상시 구동 제어는 그러니까 네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앞바퀴나 혹은 뒷바퀴 보통 이제 상시 구륜 방식의 자동차는 보통 전륜 구동 방식이 많은데 뒷바퀴는 돌아가지 않고 앞바퀴만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면 앞바퀴도 돌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상시 구동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은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륜구동이 이제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구동력을 그 주행 상황에 맞춰서 이제 배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가속력을 얻거나 그러면 이제 가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바퀴에다가 더 많은 힘을 실거나 혹은 뒷바퀴에다가 더 많은 힘을 실어서 이제 무게 배분을 통해서 가속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제동 시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이제 면에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그 무게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륜구동이 좀 좋다고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구성 레이아웃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디자인 클래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